자, 오늘은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배우려고 해요. 지금까지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웠죠? 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실생활 문제에서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서도 배웠지만 풀이 단계, 그죠? 에 준위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문제 중심으로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슨 문제냐면 자,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피루스라는 그죠? 문서에서 나온 수학 문제예요. 자, 아하와 아하의 7분의 1의 합이 19일 때 그 아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때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아직 방정식을 세워서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이제 가정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1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식을 세워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여기서 지금 아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아하와 아하의 7분의 1의 합이 19일 때 아하를 구하여라. 그쵸? 그 아하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기로는 바로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를 바로 미지수 x라 두시면 식을 세울 때 편리하겠죠. 자,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x와 아하의 7분의 1. 무슨 말이에요? x에다 7분의 1을 곱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7분의 1 x. 그죠? 의 합이 19일 때 그랬어요. 같다는 말은 없지만 바로 그 합이 19와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x가 들어가는 등식. 바로 이게 바로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지수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식으로 바꾸었더니 방정식이 된 거예요. 자, 이 방정식을 이제 푸는 단계,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분모가 개수로 들어있을 때에는, 그죠? 분수가 개수로 들어있을 때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한다 그랬죠? 자, 7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7x 플러스 x는, 자, 19에다 7을 곱하면, 그렇죠. 13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 8x는 133. 자, 양변을 8로 나누어 준다면 x값은 그렇죠. 약분이 안 되네요. 8분의 133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이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생활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아하와 그랬으니까 8분의 133과 아하의 7분의 1의 합이 그랬으니까 더하기 8분의 133 곱하기 7분의 1 의 값이 19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8분의 133 더하기 자, 7일은 7, 그쵸? 7일은 7, 7, 9, 63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9가 되겠네요. 자, 더해 주시면 8분의 얼마가 될까요? 2, 그죠? 152가 되죠. 자, 약분해 주시면 8일은 8, 8, 9, 72. 그렇죠? 19. 맞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 뜻에 맞는 값이라는 걸 이렇게 확인해 주면서 아, 우리가 구하려는 아하의 값은 바로 얼마이다? 8분의 133이다. 이렇게 결정 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뜻에 맞는 1차 방정식에 활용하는 문제풀이 단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1단계 문제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정한다. 그렇죠. 뭐를 x로 할지 정한다는 거예요. 문제 뜻 상황에 맞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무엇을 미지수로 결정할지 정하는 단계 1단계. 자, 2단계는 문제 뜻에 따라 1차 방정식을 세운다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x가 들어있는 등식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뭔가 같아지는 양을 찾는 거예요. 뭐랑 뭐랑 같다. 이렇게. 그죠? x가 들어가는 같다 식이 바로 방정식이 되는 거죠. 3단계. 그 방정식을 푼다. x값을 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x값을 구하는 단계. 수학 문제를 푸는 단계. 자, 그래서 마지막 3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구한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문제 뜻에 맞는 답으로 단위까지 결정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문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의
단계에 맞게 한번 1, 2, 3, 4단계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건강 걷기 운동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공책을 선물로 나누어 주려고 하나 봐요. 자, 이때 공책을 3권씩 나누어 주면 8권이 남고 5권씩 나누어 주면 2권이 모자란다. 자, 이때 학생 수와 공책 수를 각각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문제의 뜻에 맞게 좀 정리를 좀 해주면서 미지수를 정해보면, 자, 모르는 게 지금 뭐예요? 그쵸? 학생 수와 공책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둘 다 몰라요. 둘 다 모르는데, 자, 이것을 학생에게 지금 공책을 나눠주는 이야기인데, 자, 3권씩 나누어주면 8권 남고, 그죠? 남고, 그 다음에 5권씩 나누어주면, 어떻다? 2권 모자란다. 자, 이걸로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미지수로 해야 될까? 이건데요. 자, 식 세우기 편한 걸로 미지수 세워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둘 다 모르니까. 그죠? 자, 학생 수를 x로 잡는 게 좋을까요? 공책 수를 x로 잡는 게 좋을까요? 자, 학생 수를 x로 잡는다면, 그죠? 그 x가 들어가는 공책 수 식을 세우는 게 쉬워야 되고요. 자, 만약에 공책 수를 x로 잡는다면, 그죠? 그 x가 들어가는 학생 수를 식을 세우는 게 쉬워야 되는데, 그렇죠. 학생 수를 x로 잡는 게 공책 수는 그 학생 수 곱하기 어쩌고 곱셈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하, 학생 수를 x로 정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 바로 공책 수로 식을 세우는데 3권씩 나누어 주면 8권이 남고 그랬죠? 학생이 x명이에요. 그죠? 3권씩 나누어졌어요. 그럼 공책 수는 몇 권이에요? 그렇죠. 3x가 되겠죠. 그런데 8권이 남는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권씩 나누어졌을 때의 공책 수가 되겠네요. 이것과 5권씩 나누어주면 2권이 모자란다 그랬죠? x명에게 5권씩 나누어주려면 자 5x의 공책 권수가 필요한데 2권이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2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자, 요게 바로 공책수가 되겠죠. 자, 이때나 공책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같아지는 수가 바로 공책수가 되는 겁니다. 자, x가 들어가는 등식, 방정식이 이렇게 완성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자,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주면 x는 얼마다? 플러스 5. 자, 답은 뭐가 될까요? x가 뭐였어요? 학생 수죠? 그렇죠. 학생 수가 얼마일 때? 5명일 때.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3명에게, 아니 3명에게 아니라 5명에게 3권씩 나눠줬대요. 자, 5 곱하기 3이죠. 8권 남았대요. 그죠? 자, 그러면 공책 수는 몇 권인 거예요? 23권인 거죠? 그쵸? 5권씩 5명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는데 2권이 모자랐다. 자, 5, 25 빼기 23권인 거죠? 그렇네요. 같다. 문제 뜻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학생 수는 몇 명이고, 5명이고, 공책 수는 몇 권이다? 그렇죠. 23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미지수 정하시고요. 그죠? 방정식 세운 다음에 풀어서 4단계. 문제 뜻에 맞는 답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역시 1, 2, 3, 4단계에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